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죠. 네. 3, 4일간 꽤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쉬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미국 장도도 훈풍이 좀 살풍살풍 좀 불어오면서, 뭐 괜찮게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급등 나오는 어떤 섹터도 눈에 보였던 부분이고, 네. 성장주 위주로 또 강한 또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또 안정되게 저 베어마켓 랠리 2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월달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런 2주간은 성장주 섹터, 뭐 게임주 포함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다시 담아야 될 종목들을 종목들이 될 수도 있고 종목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월 달에 강조했던 섹터, 그리고 진짜 여기서 좀 수익을 내보자, 뭐 좀 이렇게 좀 자주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셨죠? 그리고 그 종목 하나였습니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고, 그 종목에 10% 이상 수익이 나시면, 두 자리 숫자의 수익이 나시면 꼭 멤버십 가입으로 심플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응원을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또 여러 번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또 오늘도 말씀드린 종목으로 또다시 수익이 나면 다음 달까지 연장을 부탁드리고, 아직 두 분밖에 가입을 안 해주셔가지고 참 많이 힘들구나 생각이 드는데, 뭐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모든 분들의 어떤 또 힘든 상황이 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또 오늘 종목들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다른 섹터는 아니에요. 뭐 그냥 심플합니다. 로봇입니다. 로봇. 네, 로봇이고, 로봇주에 어떠한 지금 종목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 있고, 그리고 수익이었는데 수익을 익절하지 못하고 좀 안타까워하신 분도 있을 분명합니다. 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하고 다시 언제 잡을까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금요일날 또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중간에 좀 다시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들어가다가 고점에 물리신 분도 있고,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우선은 한 세네 가지 종목들, 뭐 5개까지는 제가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뉴스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와, 뭐 관련 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관련된 뉴스 찾으면 더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그냥 대체적으로 그 로봇 시황, 또 현재 어떤 움직임, 그런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이 정도 뉴스만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스케줄이 또 어떠하고,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공부하고 체크해 보면서 9월, 2주 남은 9월 말까지 혹은 10월까지 열어두고 봐서 두 자리 숫자의 수익을 다시 한번 챙겨보자. 그리고 수익을 꼭 챙기시면 심플러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순서는 좀 뒤죽박죽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뉴스는 며칠 8월 30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현대차 기술 경쟁, 자동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향후 몇 년 뒤면 뭐 진짜 자동차라고 해야 되나, 자동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뭐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분야에서 맞붙는다라는 타이틀로 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좀 짧게 보면요. 세계 테크 기업 격정장이 된 로봇 시장이라 보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따른 일손 부족에 안전한 제조 환경 구축 중요해졌고, 로봇 시장이 매년 폭발적 성장을 예고하고 있고 또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도 점차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기업 부분에서는 연초부터 계속 투자를 한다고 벌써 말을 하고 있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팩트입니다. 그리고 생활 제조, 물류, 국방, 전방위 확산으로 또 이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롭템까지 로봇 이제, 방위 산업 쪽인데, 그쪽에도 또 뭐 투자도 하고 함께 뭐 연구개발 한다라는 또 뉴스를 봤었죠? 현대 롭템도.
참 너무 계속 좀 전방위적으로 산업이 확대되는 듯 합니다. 로봇 통해서 확대되는 초고대 데이터, 네, 그리고 기업들 미래 신사업 발굴 화수분에 돼 있고, 반도체 대체할 미래 전략 자산 부상, 미중 기술 패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다음 달이죠. 그 8월 달이니까 9월 말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9월 말에 테슬라 인공지능 대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메가트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옵티머스 골드? 아니다.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오는 그 이름이죠. 네. 추석 때 저도 트랜스포머 예전에 했던 걸 잠깐 또 다시 봤는데, 와,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네, 기술은 정말, 봐도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로봇 관련된 영화. 자,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면, 전 세계 로봇업계에 관심이 오는 9월 30일, 펠로알토에서 개최될 테슬라 인공지능 AI 데이에 모이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지난 AI 대회에서는 테슬라가 170cm에 넘는 키에 56kg의 무게로 성인 평균 체형을 갖춘 로봇의 주요 재원을 공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보면 머스크는 이후 트위터에서 로봇 이름을 옵티머스라고 소개하며 9월 30일 로봇 완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하트가 또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단합니다. 어쨌든 스케줄 매매 챙겨야 되겠죠. 9월 30일이니까 금요일 다시 진입하신 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내일부터 바로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분할로. 네,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는 보내고 쿠팡 또 잠깐 볼까요? 네. 9월 12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쿠팡 AI 로봇 기술 적용된 최신 물류센터 공개를 했습니다. 직원 업무 강도 낮추고요. 안전사고 예방 효과. 직원을 신규 직원을 뽑으면 좋지만 또 이렇게 어떤 인건비의 싸움은 또 무시 못하는 또 물류 산업이 되겠죠. 또 공장 자동화 더 그런 스마트 팩토리 이런 관련해서 계속적인 어떤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기술이 개발되면 또 이러한 것들도 함께 개발될 수 있고, 실증 실험 이후에 또 현장에 바로 배치해서, 자사의 순이익에 좀 기여를 하는, 그런 자동화 로봇 물류 시스템을 전폭적으로 계속 이런 회사들이 좀 앞장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도 하고 있고, 아마존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잊지 말고요. 네, 이렇게. 볼까? 쿠팡카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이네요. 자, 9월 12일 뉴스입니다. 로봇과의 동거, 거대한 네이버의 실험이라는 타이틀을 보이고,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 새로운 산업혁명 꿈꾸며 1784 이름을 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과 가상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과 파트너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러한 움직임, IT 쪽에서 네, 또 계속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빌딩 전체를 로봇 친환경, 로봇 친환경, 친화형 빌딩으로 이제 바꾼 듯 합니다. 네. 사실 사람만 일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류 로봇이든 배송 로봇이든 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복사만 하고 갖다 주는 로봇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커피나 약간의 어떤 음식 관련된, 그죠? 또 키친이 있으면, 레스토랑이 있으면 또 안에서 또 이제 서빙 로봇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로봇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로봇 친화형 그런 빌딩이라 좀 생각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테스트베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맞네. 예. 네이버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 쿠킹, 직원들에게 택배와 식음료를 배달하고 스스로 배터리 충전하는 기능도 갖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자,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 창고 계기 로봇 제조업체 인수를 했고요. 또 이거 뉴스 나오면 또 관련 종목들 좀 뛴 것 같아요. 네. 자동화 가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물류 창구에 이용되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클루스터먼스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루스터먼스는 1884년 섬유회사 수리점으로 시작을 하고 창고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벨기에 업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오래전부터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그 기술에 투자를 하고 함께 개발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었고요. 이제 로봇 쪽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대기업이 움직인다. 그죠? 글로벌이 움직인다. 디즈니가 로봇을 만드는 이유. 이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뉴스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잠깐 내려볼까요? 네. 깜짝 놀랐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날아다니길래. 보시면, 디즈니랜드에 배치된 실제 스턴트 로봇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기술 개발을 해서 뭐 스턴트 로봇이라고 해서 또 이제 실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어뮤즈먼트 뭐 이렇게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 시설이긴 놀이 동산이나 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로봇의 어떤 활용도가 이제 높아진다고 보면 되겠죠. 끝에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디즈니는 스턴트 로봇을 개발해 지난해 디즈니랜드에 배치한 바 있다. 스파이더맨으로 분장한 배우가 연기를 하다 사라지면 스턴트 로봇이 몰래 나타나 마치 하늘을 나는 스파이더맨과 같은 연기를 이어서 선보이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네요, 뉴스. 네. 그리고 9월 7일자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스마트 서비스 실증 사업을 이제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실증 사업 5건을 규제 특례 승인 고시했고 AI 공원 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 시설 등을 좀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정부 정책도 이제 움직임이 또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전 스테이션 대기했다가 음식 수령하고 목적지로 이동하고 계단들도 막 이렇게 올라왔다 갔다 하고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출입구 통과하고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미시 전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실제 우리 실생활에 쉽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환경이 가능한 그런 신규 건축물들이 들어설 때는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오래전에는 그랬잖아요. 장애인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뭐, 그 단어 쓰면 안 되나? 몸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동이 불편할 때, 또 혹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그런, 관련해서, 법규가 또, 뭐, 제정되고, 새롭게 마련됐듯이, 또 로봇을 위한, 그런 어떤 길들, 그리고 동선들, 그리고 시스템들이, 또 법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 실증 뭐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쉽게 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건축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움직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죠. 네. GS 더 프레시 조리 로봇이 튀긴 치킨 매출이 평균보다 337% 많아. 웃기네요. 뭐, 한 가지 뭐, 홍보를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좀 뉴스를 낸 것 같긴 하지만, 로봇이 튀긴 치킨이 더 맛있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해야 되나요? 잘 튀긴다? 예. 사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골집에 갔는데, 정말 맛있는 중국집에 갔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튀긴 그 탕수육 맛이 약간 그리울 때,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때 그 탕수육은 진짜, 바삭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또 찍어 먹는 그 소스는 뭐 달콤새콤하고 맛있었는데, 오늘 먹은 이 탕수육 맛은 왜 이래 좀 눅진눅진하고 왜 이래 맛이 없을까? 그 주방장님이 어제 뭐 약주를 좀 드셨나? 뭐 좀 과음을 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한 경험이 다들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그런 적 많고요. 그래서 참 로봇이란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네. 기존에 또 전문가분들 또 전문 인력들이 또 자기 어떤 보금자리, 일자리를 또 잃을 수 있는 일들이 또 많아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봐야 될 것이 이제 현대차죠. 또 현대차.
현대차, 미래차 성패는 로봇 투자 확대라는 뉴스 보이고, 뭐 자율주행 UAM의 필수, 뭐 이렇게 뉴스가 보이고 있고요. 아마 오래전부터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로봇 투자 확대 이유에 대해서 환경 인지, 상황 판단, 메커니즘 제어 등의 로보틱스 기술은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라면서 로보틱스와 다른 분야의 기술 융합을 통해 모빌리티 영역을 광범위하게 창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맞죠? 네. 그 제가 한 번씩 언급드렸잖아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주 민첩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 나중에는 뭐 미래 모빌리티로 가는 부분이고요. 예. 자, 뭐 성장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1년, 2년 아니라 5년, 10년 동안 남아 계실 분, 살아 계실 분들은 꼭 이제 인지하고 머릿속에 계속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오른다. 예, 주식은 오른다. 시장은 성장한다. 그죠? 시장은 성장하고 거기에 중심에는 신성장, 그리고 새로운 어떤 먹거리, 신기술을 얻고 그럼 개발하기 위한 우수한 뛰어난 인재가 대한민국에 있다. 예, 대한민국에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주식은 오른다. 예, 내리겠지만 결국에는 오른다. 예, 저는 뭐 주식쟁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네, 주식은 오른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유해주신 뉴스는 이제 또 스케줄이에요. 9월 30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테슬라 AI 이제 데이가 또 있고요. 네.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 완성체를 이제 공지한다고 했고 발표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2022년 로보 월드가 또 있습니다. 10월 26일 킨텍스에서 개막을 하고요. 1000여 명의 이상의 해외 바이어 방문을 예상하고 있는 또 이런 어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 30개국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다양한 로봇 제품과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 로보월드가 오는 10월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제조용 로봇들과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선보이면서 1000여 명 이상의 해외 바이어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활발한 수출 상담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네. 자, 로보월드 스케줄 매매해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 로보월드는 서비스 로봇 기업이 강세다고 하네요. 현대로보틱스, 트위니, 나우로보틱스, 시스콘,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고. 오케이. 자, 뭐 참고해보죠. 내용이 좀 많네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로보월드 이거 검색해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자료가 또 점차 좀 축적이 되면 또 주말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주식은 오르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자,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좀 볼게요.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관심 있는 뉴스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키워드를 다시 그죠?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다시 검색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련 종목은 필히 최근 6개월간의 기사를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수익을 좀 챙긴 종목, 2번 이상 챙긴 종목이라 하면 다시 재차 관심 꺼내오면 뭐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정도는 다시 사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율로보틱스, 네, 오래전부터 수익을 꽤 많이 줬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이상 수익을 줬었고, 또 수익을 가져간 분도 있고, 또 들어가서 챙긴 분도 있고, 그죠? 결국에는 21선을 이탈하고 다 회복하고, 하루 만에 이탈을 회복하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 강하다. 네, 강한 거예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강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쪽에 무엇이 강했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죠? 21선 이탈을 안 해요. 또 진짜 강한 놈들은. 11선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도 있고, 그리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올려버리고,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올려버리죠. 예, 그런 종목들 계속 같은 섹터 내에서, 동일한 섹터는 아니겠지만 개별 섹터 내에서 강한 종목들은 꼭 한 개, 두 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로봇 쪽에서 좀 강한 거는 무엇일까요? 네, 그냥 율로보틱스가 강합니다. 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강합니다.
예, 강합니다. 그러니까 끝. 여기에 어떤 고점 부근에서 전쟁을 한 달간 치르고 왔는데 여기를 박스권이라 대충 보고 여기 박스권을 웃긴 거는 박스권인데 크게 저점이 올라가요. 예. 박스권인데 저점이 올라가고요. 고점도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물려있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크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 하단. 여기가 이탈되면 3만원대를 다시 이탈되면서 좀 응봉이 깊게 내려오면 좀 추가적인 어떤 조정권에 깊게 들어가겠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3만원대를 또 강하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죠. 또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언젠간 여기 뚫어요. 네. 뚫으면 또 장대 양봉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또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잘 모르고 또 물리면 손해니까 아 괜히 들어갔어. 심플러 말 듣고 또 들어갔더니 또 물려가지고 한 2, 3개월 또 고생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율로보틱스는 제 영상 시청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이때 3개월 이상 그죠? 분명히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그러면 부담 없는 금액이라고 하면 시가에 눌러줄 때 일단은 사자. 혹시 3만원대를 지지하지 못하면 일단 절반 손절이다. 그렇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손절 라인 정하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손절 없다. 내려주면 다시 여기서 모아가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예, 한 달, 두 달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갈 종목이긴 해요. 로봇 섹터가 그러합니다. 원전주도 그러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전주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로봇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종목 하나하나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들어갈지 얼마큼 들어갈지 내려가 주면 또 얼마를 추매할지 언제쯤에 또 할지 올라가면 또 돌파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종목은 율로보틱스. 그 대신 KPF도 로봇주예요. 네. 급등 한 빡 뻗으면 조금씩 팔아보세요. 네. 에브리봇은 조금 이제 약간 쌍봉 찍어서 좀 이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게 적어 놓은 부분은 현대차 플러스 로봇, 그죠? 산업용 로봇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핵심 제품은 겐트리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현대차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 어떤 체결 이력이 있고, 뭔가 현대 쪽에서 뭐 투자를 한다, 그리고 뭘 짓는다, 스마트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번쩍번쩍한 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에게도 많은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다시 뭐 절반을 매도했든 전량이절했든 다시 또 모아갈 위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SP 시스템스 위치 잘 보시고 모아가보자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T로보틱스는 약간 좀 애매한데 약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시세가 나면 또 10몇 프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뭐 진짜 돈이 많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면 1차 정도 매수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반도체 쪽도 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또 시기 가면 또 이게 시기 가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를 한 번까지는 또 도달하지 않을까 뭐 간다고 보면 그래서 애매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아니 나는 T로보틱스의 수익이 많이 났었어.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다시 눌러줄 때 사는 게 맞죠. 네, 사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로봇주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좀 강하게 재차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이때를 좀 잡으면 60일선 손절가 잡고 가야 돼요. 네, 60일선 손절가 잡고 눌러주면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번쩍하면 매도해요. 예. 그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한 종목이겠지만 제가 이때 계속 설명드린 종목이거든요. 이때. 네, 이때. 예.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가지를. 뭐 했냐면 율로보틱스, 그 다음에 SP 시스템스, 그 다음에 T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네 가지를 텔레그램이든 제가 뭐 패밀리 영상이든 일반 영상이든 자주 언급드렸다. 그래서 진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크게는 강조를 못 드렸지만 네 가지 종목에 들어갔던 부분이었고 꽤 많은 수익을 줬었던 종목이다.
한 달간 보유했으면 40% 이상 수익을 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절반 팔고 절반만 보유했다 하더라도 뭐 20, 30%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갔던 놈이기 때문에 물린다 하더라도 손절 종목 아닌 듯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나왔죠. 조정 이후에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다시 이만큼 올려줄지 않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고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 조정을 서서 1, 2주 조정받고 다시 양봉을 뽑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주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랑 잘 안 맞는 뭐 로보티즈나 뭐 로보 이런 애들이 좀 크게 좀 움직이긴 해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보가 좀 크게 먼저 움직였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네. 지난 뭐 7월 8월 때 움직인다 하더라도 진짜 이놈이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라서 못 가서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뭐 관련 뉴스도 더 호진이가 뉴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RS 오토메이션. RS 오토메이션은 잠깐만 제가 지금 재료를 적어 놓은 게 삼성에서 분사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로보모션 제어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의 로보모션 및 스마트 팩토리 튜닝의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시세가 크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꺼지고 힘이 없게 움직이는데 좀 특이한 것은 저점을 또 이렇게 크게 이탈은 또 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박스권 정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 이날도 이제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또 끝까지 이제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또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네, 여기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우 TS는 너무 잘 가버렸고요. 네. 유진 로봇은 괜찮긴 한데 좀 힘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퍼스텍은 방산주로 엮인 부분이고 SPG는 직장인 분들이 좀 관심 가면 좋겠지만 예, 기간에 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SPG 감속기 쪽인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종목을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할 것이냐, 근데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뭐 개인의 판단이죠. 내가 수익을 이전에 30% 이상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좀 손실 봐도 돼. 예. 그 대신 없으면 막 속이 쓰리고 좀 짜증이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조금 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원래 뭐 1000만 원 사고 싶다. 한 500 정도만 사놓고 가는 부분이고 그 대신 나머지 비중으로 이렇게 뭐 SP 시스템 사거나 레인보우 사거나 레인보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가 될 것 같은데 뭐 T로보틱스나 아니면 약간 좀 저점이 확인된 뭐 RS 오토나 그죠? RS 오토나 휴리노봇? 휴리노봇도 나쁘진 않긴 한데 시세가 뭐 뻗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고 우선적으로 유로보틱스를 뭐 대장주 관점에서 좀 들어가 본다. 그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KPF도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같이 움직일지 사실 또 이때 올라간 거는 특징주로 또 뭐 해상풍력 이런 종목 이런 쪽으로 또 엮여가지고 올라간 부분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또 없어지면 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또 분할 익절 챙겨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 좀 말씀드렸고 뉴스들 여러 가지 좀 공유 드렸습니다. 30분 이내에 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은 맞아질 것 같고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패밀리 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텔레그램에 언급드린 종목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전체 텔레그램에 안내드릴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좀 종목을 좀 잡아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장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면 국내 시장이 너무 갭상 떠버리면 또 다들 음봉 맞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좀 빨리 안 가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켜보죠. 그래서 시가 포함 시가 이하 나누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방에 다 담으면 또 이상한 좀 꼬입니다. 나누어서 2, 3에 나누어서 이제 사는 전략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오늘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2022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수익을 극대화 챙겨보고 손실권인 종목들도 빨리빨리 또 올라가기를 또 학수고대하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 네.